네, 안녕하십니까. 하창봉의 주식 클래스 주관정 씨입니다. 오늘 제목을 봤더니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살짝 좀 푸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국의 킹 달러를 좀 적어 놨는데 이게 선거가 약간 이상하게 흘러요. 레드 웨이버가 나오지 않을까 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12일 기준으로 또 사원 같은 경우는 49대 49입니다. 하원도 압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218표를 확보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렇게 되게 되면 트럼프가 다음 주에 이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가장 피해자는 트럼프가 될 것 같고 또 약간 제가 이제 킹 달러가 조금 꺾이면서 우리 장이 많이 비중을 줬는데 또 달러가 이러다 강세로 갈 거 아니냐. 달러가 막 급하게 내려오면서 그래도 미국 물가 지표에 좋았는데 또 그런 흐름 약간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전자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증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중국의 위안화가 거의 뭐 초강세로 갔습니다. 거의 뭐 7.10 위안 급락을 했죠. 주간 기준 놓고 보면 이제 중국의 위안화도 상당히 큰 어떤 약세에서 이제 강세로 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달러 빼고 나면 자국 통화들이 다 약했었는데 강세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좋은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움직인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킹 달러 있습니다만은 위안화의 상관계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급격하게 떨어져서 월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건 완전 꺾인 거죠. 이제 1,400원대 이상은 조금 어렵게 됐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위안화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위안화와 원화도 위안화와 같이 연동이 될 건데, 물론 우리나라 제 정부에서 또 국민연금이 뭐 그런 거 있잖아. 해외 자산 투자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 그리고 또 환해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슈도 좀 불을 지핀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중국발 변화에 크게 반응했지 않나 그리 볼 수 같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국인 자본이 좀 많이 유입되는 홍콩 증시가 라이트하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11월 저점 들어서 12월 한 달 동안에 무려 지금 19%가 올랐어요. 뭐 홍콩 증시에 지금 상승세 상당히 여기는 이제 중국의 테크주도 많고 또 뭡니까 외국인 자본들도 본토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죠. 그만큼 중국 경기가 조금 살아나는 것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되게 좋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짚어봤고요. 그럼 과연 뭐였는지를 보게 되면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를 유지를 합니다. 20차 당대 이후에도 유지를 합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표면적으로는 유지인데 약간 내용을 놓고 보면 약간 푸는 것 같죠. 자, 밀접 접촉자의 격리 기간 일자 조정입니다. 집중 격리와 자가 모니터링이 기존 7일 3일에서 앞으로 집중 격리 5일, 뭐 자가 모니터 3일로 축소를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집중 격리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중에 이제 PCR 검사를 했는데 이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네 번 하던 것을 첫째 날과 셋째 날에만 진행하는 걸로. 이것도 약간 직간접적으로 조금 푼다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약간 제로 코로나의 어떤 뉘앙스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고 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탑승 전에 이제 48시간 이내 두 차례 받던 PCR 검사를 한 차례를 축소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중국이 사실 골드만삭스는 내년도 양해까지 제로 코로나 유지한 채 양해 이후에 풀 거라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놓고 푸는 건 아닌데도 약간 이런 뉘앙스에서도 중국 관련 기업들 어떻게 보게 되면 지난주 물론 이제 중국 관련 기업에서 뭐 작은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작은 기업들이 뭐 개별주긴 합니다만은 이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파라다이스의 주가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요거 아니다 하더라도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조금 더 이어서 해볼까요? 미국이 지금 보게 되면 지난 주말에도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죠? 폭등을 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렸어요. 이제 11,000선권은 그냥 라이트하게 올라왔죠. 61선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이제 주봉을 놓고 보면 거의 주봉이 주간 기준으로 지난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간의 지지부진한 것을 완전히 감싸버렸습니다. 이걸 상승 장악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이제 찍은 겁니다. 달러가 급격하게 끊어지면서 찍었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여기에 제가 좀 중요하게 본 게 뭐였냐면 애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애플의 주가가 150달러 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주간정에서 많이 했는데 최근에 저도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140달러 밑에서는 사놔라. 중국의 제로 코로나는 일정 부분 완화될 것이다. 사실 그게 조금 반응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애플의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다우는 다우대로 힘을 받을 것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과 관련 높은 게 또 반도체 지수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까지 가니까 지금 은 너무 좋은 거죠. 사실 많은 투자분들이
이게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벽하게 돌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스트롱하게. 그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고 조금 더 이제 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일주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잘 보시면 미국 S&P에 섹터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반응한 게 IT 섹터입니다. 주간 5일 동안 어떻게 보면 이 거래일인데 10%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금융주가 조금 약했었는데 투자회사들 얘도 한 5%가 올랐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관련 부동산 기업들도 7% 정도. 그럼 그동안 조금 이제 강세했던 에너지라든지 통신 같은 경우, 경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아니죠. 에너지 쪽은 그냥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냥 움직였고 경기 소비재 같은 종목들도 6% 이상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확실하게 이 IT라든지 금융, 달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리고 금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섹터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지난 금요일 날 증시인데 일단 에너지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성이 없습니다. 변동성이 없는데 약간 우리가 산업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전기동, 아연, 전기동이 구리죠. 이쪽이 전부 다 최근 일주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5% 정도 올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따지는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경기 회복의 금이라든지 글자 좀 작군요. 금이라든지 은, 알루미늄, 동, 아연 같은 경우는 경기와 되게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관련주가 좀 오른 거고 대신 곡물 쪽은 지금 약간 좀 약세예요. 뭐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제가 포인트는 원자재 중에서 이렇게 비철금속 쪽에서의 어떤 회복이 나왔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저 와중에 지금 현재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가 우리가 109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벌써 106까지 내려왔어요. 뭐 나쁜 게 없는 거죠. 좀 제가 이렇게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유로화는 원 페리티를 잘 지켜주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상당히 긍정적 흐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채권 시장 휴장이었지만은 지금 금리가 지난주 CPI 발표되고 나서 7.7 나왔죠. 그러면 3.8까지 뚝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의 국채 금리도 한국 뭐 5년짜리 많이 보는데 10년짜리도 어느새 16bp 내려와서 4% 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글쎄요, 24일인가요? 금통위 발표가 있는데, 글쎄 50bp 이하가 나옵니다만은 잘하면, 글쎄요, 그 고민은 조금 더 익혀 봐야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발 CPI 어떤 후광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 좀 살펴봤고, 요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바로 보게 되면, 다음 주 일정은, 사실, 뭐, 미국 기준으로는 월요일은 별로 중요한 게 없고요. 글로벌 지표에서는 생산자 물가 지표가 있는데, 8.5예요. 근데 이건 이제 소비자 물가보다는 컨센서스 조금 낮습니다만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원론적으로는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중국의 지표가 조금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워낙 광고음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고인자산 투자가 전부 다 감소 전망입니다. 소매 판매는 2.5에서 0.7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 경기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양책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강세로 가게 되면 강세로 갔지 않습니까? 시간을 두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미국이 11월 달은 소매 시즌인데 미국의 소매 판매는 월간 기준으로는 약간 컨센서스가 전월보다 좋지 않을까 전망은 하고 있어요. 문제 근데 요거는 크게 뭐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일정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자 지금 주말에는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가장 포인트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 날 열린다고 하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일정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중요한 것들만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젠은 제가 지난번에 신라젠 영상을 찍으면서 한 달 있다가 이 물량 조심하라 그랬죠. 이미 주가는 내려가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네, 그건 신라젠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실적 발표는 계속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가장 G20 정상회담이 12일부터 화요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데 글쎄요. 뭐 요때 이제 거의 제가 볼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그죠? 예, 그리 보시 좋을 것 같고 아까 봤던 중국의 소매 지표는 약간 예상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예상치 조금 낮고요. 구체적인 수치는 꼭 커뮤니티에 올려두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조금 주식과 관련되는 거 직접적인 몇 개 빨리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SSDC 2022이 열리는데
이게 이제 애플 개발자 회의처럼 삼성전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게 뭐 AI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VR이라든지 가상현실이라든지 AR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또 빅스비 같은 거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로봇 이런 종목들 기업들이 좀 화두가 될 수가 있고 물론 일부 AI가 접목된 것도 전시를 한다고 해요. 어쨌든 근데 그래서 이제 로봇이라든지 VR, AR 관련주들 다음 주에 장이 좋으니까 좀 지켜보는 건 나쁠 것 같지가 않고 자 미국 물가 지표 있고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 요거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적당히 좋다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타깃 같은 게 미국 소매 업체들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랑 미국 경기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럽 물가 지표 여전히 높죠. 예, 그리 보시면 됩니다. 수능이라서 목요일에는 10시 개장이고 마치는 게 3시 반에 마치는 게 아니고 4시 반에 마칩니다. 이는 진연입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4시 반까지. 뭐 끝나는 게 상관이 없겠죠. 어쨌든 개장이 10시입니다. 예. 9시에 괜히 왜 주문이 안 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안 움직이지?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던 빈살만 왕세자가 17일 날 롯데 명동 호텔에 온다고 하죠. 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뭐 많이 반영이 돼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언론 보도를 하나 봤는데 원희룡 장관의 그 사진이 사우디 신문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어쨌든 가장 큰 이슈인데 주가 워낙 많이 원래 오기 전에 제일 시끄럽잖아요.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스타 2021인데 요거는 이제 부산 백스코에서 하는데 게임 회사들 이야기입니다. 뭐 NC도 참가할 거고 다 하는데 글쎄 게임은 가장 중요한 게 신작이에요. 최근에 그 펄업이 쓰는 붉은 사막 모바일이 출시가 상당히 지연되면서 주가 많이 부진한데 한 가지 짝 기업은 네오이즈의 그 모멘텀이 바로 피노키오의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죠. 근데 이게 약간 한국어 버전하고 약간 그래픽을 좀 업데이트해서 공개된다고 해요. 일단 게임주 같은 경우 네오이즈 이런 기업들은 피의 거짓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또는 이게 이제 다른 게임 MMORPG 게임보다는 또 이런 게임에서 조금 실적도 잘 나오니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군들 조금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뭐 참조하시고요. 이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시를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어쨌든 뭐 약간 좀 길어졌네요. 길어졌지만 12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헛된 시간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빨리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지만은 다음 주도 아마 중국, 위안화, 환율, 또 달러 약세, 그다음에 채권 금리,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너무 많네요, 장이. 어느새 2,500까지 올라온 정시입니다. 다음 주도 상당히 성공 투자하시고 너무 일찍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